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손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자, 확률과 통계 9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 교과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110쪽 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통계에서 가장 큰 파트 중 하나인 추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거기에 앞서서 그 추정을 하는 전반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같은 것들을 생활 주변의 것들을 확률 분포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내구도 이런 것들 테스트 하겠죠. 아이패드 동영상 재생 시간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청률 조사 또는 선호도, 지지율 조사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조사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를 하면 설명서에 아이패드 동영상 평균 재생 시간 또는 어떤 자동차의 내구도라던가 또는 시청률 선호도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정보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때 이걸 어떻게 조사를 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동영상 재생 시간을 알기 위해서 모든 아이패드를 동영상 하나를 재생을 끊임없이 시켜봤겠습니까? 그러면 아이패드 전부 중고가 되겠죠. 자동차 내구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자동차를 충돌 실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팔겠어? 다 부서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애초에 모두 하나하나 골라서 조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죠. 전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밑에 시청률이나 선호도, 지지율 조사 같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선호도나 지지율 조사 같은 것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면 지지율은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일일이 전화를 하면 안 받고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이 들겠죠. 자, 이런 경우는 전부 조사하기 좀 힘든 경우다. 전부 조사하기 힘들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얘네들을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표본만 조사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부 조사하는 것을 전수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만 뽑아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 조사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전수 조사를 하는 집단,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이제 모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는 이제 어미 모자를 써서 엄마 집단, 그러니까 어떤 지지율이나 시청률 조사를 할 때 전 국민이 전체 집단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씩 뽑아서 조사를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표본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일단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 표본을 뽑을 때는 사실 한 번 뽑진 않아요. 표본은 이제 사실상 여러 번 조사하는 것을 이제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5천만 명 된다고 칩시다. 그럼 표본을
1000명씩 100번 조사를 하자. 그러면은 10,000명만 조사를 하는 거지만 이제 여러 개의 표본을 조사를 함으로써 좀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표본을 뽑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명씩 뽑는다 치면 모두 1000명씩 뽑아줘야 됩니다. 여러 번 뽑을 때도 이제 표본에 뽑는 수는 똑같이 해줘야 돼. 근데 이 표본에 뽑는 수를 이제 표본의 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뽑아내는 과정 있죠? 이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추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출. 표본을 추출한다. 기본 용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문제 1번으로 전수조사,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한번 골라보죠. 타이어의 수명조사 이거 어때요? 이런 경우는 전수조사하면 너무 에너지 많이 들더라. 그래서 표본조사. 병력 판정검사 이거는 표본을 뽑으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다 검사해서 공정하게 가야 되겠습니다. 전수조사. 과일 당도 검사도 표본 검사로 해주면 되겠죠. 과일 당도 검사 하려면 이제 당도 다 측정해서 빨대 꽂으면 과일을 누가 팝니까? 맞죠? 우리나라 총 인구 조사는 총 인구 조사이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1쪽 보겠습니다. 표본 추출의 원리. 추출이 뭐였어요? 네, 모 집단이 있으면 적당히 표본을 뽑아내는 것을 추출이라고 했죠. 추출해서 표본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추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출의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로서 임의 추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임의가 랜덤하게 뽑는다라는 얘기예요. 눈을 감고 뽑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뽑을 때는 랜덤하게 뽑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지 모집단의 성격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 추출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추출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출하는 방법도 복원, 비복원이 있겠지만 뽑아내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이 표본이 1000개라고 치면은 이제 뽑을 때 한 개 뽑고 한 개 뽑고 한 개 뽑고 한 개 뽑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1000개를 한 번에 뽑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또 한 개 뽑고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한 개 뽑고 안 집어넣고 또 뽑고 또 뽑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3번 같은 경우가 그런 종류를 대변을 잘 하는데요. 상을 한번 보면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주머니가 있고 거기서 이제 공을 추출한다. 1, 2, 3, 4, 5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1번 한 개씩 복원 추출한다.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한 개씩 복원 추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하나씩 있죠. 이거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고 요거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공을 추출한다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두 개가 되게. 자, 그러면 한 개씩 복원 추출한다면은 1 넣고 다시 넣으면 1이 다시 뽑힐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25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한 개씩 비복원 추출한다면 두 개를 뽑을 때는 5 곱하기 한 개 처음에 뽑은 거는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4가 돼서 20가지가 되겠죠. 동시에 두 개를 추출하려면 5개 중에 두 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해주는 그런 방법, 즉 OC 10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추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표본 추출할 때 이렇게 추출 방법을 결정을 해주나요?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표본 추출의 방식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헷갈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씩 복원 추출로 생각하십시오. 하나씩 복원 추출. 그러니까 별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 뽑고 다시 놓고 하나 뽑고 다시 놓고 1000개를 뽑는다는 1000번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어차피 우리는 모집단이 굉장히 큰 대상으로 이제 이런 실험을 할 거고요. 한번 추출된 자료를 다시 되돌려 놓거나 되돌려 놓지 않거나 큰 상관이 없게끔 모집단이 충분히 클 겁니다. 우리가 말했잖아요. 확률과 통계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거기서 거기인 거는 크게 이렇게 구분 짓지 않습니다. 1000만 명 중에 뭐 1000명을 뽑는다면 굉장히 일부분인 거예요. 그거를 한 명씩 뽑고 다시 집어넣는 거나 뭐 집어넣지 않는 거나 확률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미한 차이. 그리고 그 조사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차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굳이 이 방법 자체를 뭐 구분하지 않고 일단 그래서 복원 추출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복원 추출로 일단 인식을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2쪽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게요.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럼 모집단에서 적당히 여러 개의 표본을 뽑아낼 수 있겠죠. 표본 1, 표본 2, 표본 3. 표본 추출은 일단 여러 번 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모집단의 정보들을 이제 확률 변수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다. 그러니까 전국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다. 그럼 그 키를 수치로서 확률 변수 x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볼 수 있고 분산을 구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보통 모집단의 평균을 기호로서 m을 사용하고요. 모집단의 분산을 기호로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다 라는 얘기를 붙여줘서 얘를 모평균이라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분산이다. 그래서 모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가 되겠죠. 네, 뭐 시그마 x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추정 단원에서 뭐 이런 기호들은 당연히 모집단에 있는 값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기호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뭐 줄긋고 하죠. 이렇게 나타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표본을 또 여러 개 나타낼 건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랑 책이 설명이랑 조금 다른데요.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에 있는 값들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표본 1, 표본 2, 표본 3 여러 번 추출한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표본을 몇 개 추출하는지는 몰라요. 일단 그런데 표본의 크기는 정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n개씩 뽑는다 치자. 아까 1000개씩 뽑는 것처럼 똑같이 표본을 n개씩 뽑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를 설정해 주기를 다음같이 설정해 주겠습니다. 물론 이 표본에 여러 가지 값들을 역시 키라고 치면은 이제 n명씩 뽑았을 때 그 한 명 한 명의 키를 조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본 전제는 한 개씩, 한 명씩 또는 한 개씩 복원 추출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확률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x1을 이제 각 표본에서 첫 번째 뽑는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표본 집단에서 처음 측정한 사람의 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표본을 일단 여러 번 조사를 한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이 표본 1에서 첫 번째 조사한 값이나 2, 3에서 첫 번째 조사한 값들이 다 다르겠죠. 맞나요? 네, 조사할 때마다 처음 조사한 애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값 자체는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x2를 설정하기를 이제 두 번째 이제 조사해서 뽑는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두 번째 뽑는 값들도 모두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제 xn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n개이기 때문에 n번째 뽑는 값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고 얘들 모두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확률 변수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표본에 대한 생각을 해볼 건데 각 표본에도 역시 여러 가지 값이 있을 거고 각 표본에서 평균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평균은 표본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과 같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집단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표본의 평균조차도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x바라는 것을 정해줄 건데 얘를 n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 xn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x바를 표본 평균이라고 정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확률 변수들을 더해서 n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얘도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확률 변수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표본 평균의 정의입니다. 물론 표본을 딱 하나만 조사해서 평균을 내볼 수도 있어요. 만약 표본을 한 번만 조사한다면 확률 변수가 아니겠죠. 표본을 한 번만 조사한다면 우리가 보통 소문자를 씁니다. 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수인 경우에는 대문자를 쓰고요. 확률에서 그래서 한 번만 표본을 조사를 했다 치면은 이제 n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번 조사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평균 계산은 사실 한 번 조사했을 때 상수로서 계산할 때 그냥 평균 계산하는 방법이랑 똑같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확률 변수를 맞춰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표본 평균이 있으니까 표본 분산이 있겠죠. 네, 표본 분산을 우리가 기호로서 나타내기를 S 제곱이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의하기를 n-1분의 1에 자 우리가 비슷해요. 그 원래 계산법이랑 비슷한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x1 빼기 x바의 제곱 x2 빼기 x바의 제곱 분산이 뭐였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들이 편차 제곱의 형태인 거예요. 편차 제곱의 형태. 각각의 값에다가 뭘 빼고 있어요? 표본 평균을 빼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 이 n-1이 좀 다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식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을 이제 짜 맞추기 위해서 n-1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의로서 일단 여러분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고들 필요는 없고요.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S는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할 수 있겠죠. 발음 조금 어렵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 그래서 각각 기호로 X바, S제곱, S라 나타낸다. 정의는 선생님 적어준 거랑 같죠? 줄 긋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표본 표준 편차도 역시 확률 변수로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표본 분산도 마찬가지요. 다 확률 변수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만 조사한다면, 표본을 딱 하나만 조사한다면 그것은 정해진 값이 되겠죠. 표본 한 개라면 얘네들 소문자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표본 한 개면 n-1분의 1에 자 x1 마이너스 x바이 제곱부터 xn 마이너스 뭐 x바이 제곱 뭐 이런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s제곱 그러니까 표본 하나를 딱 구했을 때 분산을 구해내는 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번 조사한다는 가정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분산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평균 m은 상수지만 표본 평균 x반은 표본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확률 변수다.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 분포가 있다는 것이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아볼 거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 네, 여러분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는데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요. 네, 다음 페이지에요. 몇 페이지고? 네, 113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2468이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다고 치자. 그 상자에서 카드를 이미 추출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금 집단의 크기가 작아요. 모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과연 이 표본을 추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일단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에 이제 카드가 들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2, 4, 6, 8. 그래서 이거를 표본 추출하죠. 근데 표본 크기를 정해줄 수 있는데 일단 추출하기 전에 모집단의 분포를 한번 얼마든지 구해볼 수 있잖아요. 모집단의 분포입니다. 이거 2, 4, 6, 8이고 각각 나올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구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평균이 5, 분산도 5가 나옵니다. 자, 이제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표본의 크기는 이제 안에 값이 4개니까 표본의 크기를 2, 3, 4, 1도 해줄 수 있긴 한데요. 1이나 4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2, 3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다고 생각하죠. 이제 x1, x2라기보다는 표본 크기가 2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본의 평균을 생각했을 때 표본 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죠. 자, x1은 처음 뽑는 값, x2는 두 번째 뽑는 값입니다. 자, 2, 4, 6, 8이 있었어요. 그러면 x1이 될 수 있는 값은 이제 하나씩 복원을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2 뽑을 수도 있고 4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2 뽑았다면 2분의 2 더하기 2니까 제일 작은 값이 2가 되겠죠. 제일 큰 값은 2분의 8 더하기 8이니까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가 나올 확률은 처음에 2 뽑고 두 번째도 2 뽑아야 되니까 2,2를 뽑아야 되고요. 총 경우의 수는 16개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거나 하나만 보죠. x바가 5일 경우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10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처음 뽑는 값과 두 번째 뽑는 값을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4, 4, 2, 그 다음에 2, 8, 2, 4 아니죠? 미안합니다. 2, 8, 8, 2, 4, 6, 6,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럼 16분의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다 구해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과정은 생략하되 교과서에서 친절하게 구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를 구해보니까 어떻더라? 5가 나오더라. vx를 구해보니까 2분의 5가 나오더라. 아까 평균은 5였다. 근데 표본으로 이제 평균을 내봤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은 5가 되더라. 표본 평균의 분산은 2분의 5가 되더라. 이런 이제 결과를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표본의 크기가 3인 경우를 한번 보자. 우리가 모집단의 값이 2, 4, 6, 8이었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처음 뽑는 값 x1, x2, x3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는 x1, x2, x3가 모두 2, 2, 2가 된 경우에 x바가 2가 되겠죠. 역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전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6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사실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뭐 6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x1, x2, x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뽑는 값의 합이 이제 18이 되는 경우죠.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18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작은 것부터 이제 뭐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돼요. 2, 8 하면 12고 2, 8, 8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2씩 이제 옮겨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8에 있는 2를 2로 넘어가면 4, 6, 8도 되겠네요. 또 8에 있는 2를 또 넘어가면 6, 6, 6도 가능하겠네요. 더 이제 넘길 순 없죠. 그럼 여기서 가능한 게 순서쌍이니까 x1, x2, x3 순서쌍은 서로 바꿀 수 있고 288의 경우에는 2팩분의 3팩 세 가지가 나오겠죠. 468인 경우는 3팩 6가지 나와있고 666 한 가지 그래서 64분의 10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본다면 x바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x바는 뭐였어요? 표본 평균이었습니다. 그럼 표본 평균에 결국 모집단의 크기가 3인 경우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복원 추출을 했다. 이게 이제 하나씩 복원 추출의 기본 가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평균과 분산을 내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은 5, 분산은 3분의 5가 나오더라.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평균은 계속 뭐 표본의 크기랑 상관없이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항상 5 평균과 같더라. 그런데 뭐가 조금씩 바뀌고 있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바뀌고 있더라. 근데 표본의 크기만큼 원래 분산을 나눠주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EX는 뭐 5로 일정하고 VX는 n분의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적으로만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평균이 m이고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 바의 분포입니다.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표본 평균의 평균. 네. 집에서 혼자 하면 웃깁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네. 어쨌든 평균과 분산을 따져볼 수 있는 확률 변수가 표본 평균이었더라. 그래서 그 평균과 분산을 내봤더니 모평균과 모분산과 관련이 있더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추정을 하는 이유기도 해요. 배터리 수명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고 그럼 그 평균을 내기는 힘들다. 그럼 표본을 통해서 그 평균을 추측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정보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표본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 표본 조사를 통해서 하되 가장 중요한 도구가 표본 평균의 분포가 될 것이다. x바의 분포가 바로 추정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일단 이 사실을 제가 복선으로 던져 놓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뭐 하나만 풀어보죠. 문제 4번 한번 보면 자, 어느 아파트에서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평균이 860g이고 표준 편차가 60이라고 하자. 이거는 이제 아파트 가구 음스 양입니다. 그럼 x를 n 860, 60에 제곱을 할 수 있겠죠. 그때
36가구를 이미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굳이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는데 추출할 필요는 없긴 해요. 근데 한번 추출해 보는 겁니다. 재미삼아. 네. 그래서 가구당 하루에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량의 표본 평균의 평균 X바의 평균과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X바는 뭘 따른다? 평균은 그대로고요. 표준 편차는 36분의 60의 제곱이 6의 제곱분의 60의 제곱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그마 x는 60분의 60, 10이 되는 거고요. 이 x바는 860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 한편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모집단의 정규분포가 따르면 이 모집단은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따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도 있을 거잖아요.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그런데 이거는 비밀인데요. 모집단이 사실 정규분포 안 따라도 상관없습니다. n이 충분히 크다면 모집단이 관계없이 n이 충분히 크다면 x바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굉장히 좋죠. 정규분포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표본 평균이고요. 표본 평균은 그러면 굉장히 조작하기 쉽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15쪽 보면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가 나와 있는데 이 표본 평균의 분포 쌤이 얘기하는 그대로입니다.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르면 보통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정규분포 아닐 때도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예제랑 문제 5번을 풀어보십시오. 이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상황을 거의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정규분포를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고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랑 문제 5번 풀어보세요.